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빵류 제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식빵 반죽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제빵 기구는 분할기 라운더 성형기입니다. 식빵을 반죽할 때, 식빵 반죽을 분할할 때 분할기, 둥글리기에는 라운더, 그리고 모양을 잡는 성형기를 사용한다. 데포지터 아닙니다. 식빵 반죽 공정에는 분할기, 라운더, 성형기 사용합니다. 파운드 케이크의 팬닝은 틀로피의 70%가 적당합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팬닝할 때는 틀로피의 70%만 붓는다. 빵의 부피는 소맥분의 단백질 함량과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빵의 부피는 단백질 함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깊다. 부피는 단백질.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 기능을 하는 것은 밀가루 계량제입니다. 밀가루의 pH 농도를 낮춰서 표백과 숙성 기능을 하는 것은 계량제다. 밀가루 계량제가 표백과 숙성 기능을 합니다. 자, 우유를 불완전하게 살균할 경우에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완전 살균 우유는 결핵 감염의 위험이 있다. 아이싱 재료 중에 퐁당, 이탈리안 머랭, 스위스 머랭은 크림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버터크림, 크림이죠? 크림성이 당연히 좋겠죠. 다음 아이싱 재료 중에 크림성이 좋은 것은 했을 때 버터크림 찾으셔야 됩니다. 퐁당, 이탈리안 머랭, 스위스 머랭은 크림성이 적고 버터크림이 가장 크림성이 좋다. 밤과자를 만들 때 물을 뿌리는 이유는 덧가루를 제거하고 껍질색을 균일하게 한다. 그리고 껍질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립니다. 어디에? 밤과자에. 밤과자에 물 뿌리는 이유는 덧가루 제거, 껍질색 균일화, 껍질 터짐 방지지 틀에서 잘 분리해내기 위한 이형제 역할을 한다. 틀렸습니다. 밤과자에 물 뿌리는 이유에 이형제 역할 없다. 2차 발효 시에 습도가 낮으면 껍질이 조기에 형성되고 터짐이 발생한다. 습도가 낮으면 껍질이 빨리 형성되고 터짐이 발생합니다. 높으면 틀렸다. 자, 보통 2차 발효 시의 습도는 85에서 90%인데요.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되면 높은 온도로 인해서 반죽이 건조해져서 오븐 속에서 오븐 스프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완성 시에 제품 표면이 갈라지고 색도 탁해진다. 2차 발효 시에 습도가 낮으면 껍질이 조기에 형성되고 터짐이 발생한다가 옵니다. 자, 판매 가격은 총 원가에 마진, 이익을 더한 거죠. 판매 가격은 총 원가에서 이익을 더한 거다. 정형, 메이크업의 범위는 좁은 의미로 밀고 말아서 싸기까지, 봉합하기까지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분할해서 둥글리고 중간 발효 후에 팬닝하는 것까지 말합니다. 메이크업, 정형의 범위는 밀고 말아서 싸기의 좁은 의미, 거기에 더해서 분할해서 둥글리고 중간 발효 후에 팬닝한다,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죽을 오버믹싱 단계까지 가장 발전시킨 제품은 보통 햄버거빵입니다. 햄버거빵은 반죽을 오버믹싱 단계까지 가장 발전시킨 제품이다. 도넛 반죽에 휴지를 두는 목적은 밀어 펼 때 용이하게 되고 적당한 부피를 형성하고 수분 보유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CO2 가스 발생을 시키는 목적으로 도넛 반죽을 할 때 휴지를 한다. 하지만 수분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분을 발산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도넛 반죽의 휴지 목적은 수분 보유지 수분 발산 아니다. 자, 에클레어는 슈 반죽으로 만듭니다. 파이 반죽 아니고 에클레어는 슈 반죽으로 만든다. 핑거 쿠키는 철판에 갱지를 깔고 원형 깍지를 이용해서 5에서 6cm 일정한 간격으로 짠 뒤에 윗면에 설탕을 고르게 뿌린다. 자, 핑거 쿠키의 간단한 제조법의 설명이고요. 철판에 갱지를 까는 거지 기름을 바른다 틀렸습니다. 핑거 쿠키 만들 때 기름 바르지 않는다. 철판에 갱지 깔고 원형 깍지를 이용해서 일정 간격으로 짠 뒤에 윗면에 설탕을 고르게 뿌린다. 기름 바르지 않는다. 주의하십니다. 식빵 성형 시에 이음매는 아래쪽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식빵 성형 시에 이음매는 아래쪽으로 둔다. 껍질색이 너무 진하게 나왔다. 이를 방지하는 대책은 설탕과 우유 양을 감소시키고 오븐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2차 발효 시에 습도를 85에서 90%로 알맞게 조절해야지 껍질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효 시간 단축은 아니다. 자, 발효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반죽 속에 이스트의 먹이인 당을 충분히 없애지 못해서 잔류당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 성분 때문에 색이 진하게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효 시간 단축은 껍질색 진하게 나올 때의 대책이 아니다. 설탕, 우유량을 감소시키고 오븐 온도를 낮추고 2차 발효 시 습도가 너무 낮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준다. 껍질색 진하게 나올 때의 대책이었습니다. 믹서의 종류에는 수직, 수평, 스파이럴 믹서 있습니다. 직평스다. 수직, 수평, 스파이럴 믹서 있고 원형 믹서 없습니다. 마블 파운드 케이크는 일반 파운드 케이크에 코코아를 첨가한 거예요. 마블 코코아입니다. 마블 파운드 케이크는 일반 파운드 케이크에 코코아를 첨가한 거다. 식빵 제조 시에 유지류는 4%를 사용할 때 최고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사용 시 아니다. 4% 사용 시. 유지는 4% 사용 시 최고 부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재료가 동일할 때 식빵 제조 시 유지는 4% 사용 시 최고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지 4%. 발효 시에 펀치. 이 펀치를 통해서 온도를 균일하게 하고 이스트를 활성화시키고 산소 공급 기능을 합니다. 자, 이 펀치란 발효 시에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 이 손바닥으로 반죽을 눌러주거나 반으로 접어서 탄산가스를 빼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발효할 때 이 펀치를 한번 해주고 다시 발효를 하는 게 온도를 균일하게 하고 이스트를 활성화시키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성 증대와는 관련이 없어요. 펀치는 성형성 증대와 관련 없다. 자, 빵 포장의 온도는 35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빵 포장 온도는 35에서 40도. 팬닝 시에 팬의 온도는 30에서 35도 사이입니다. 팬닝 시에 팬의 온도는 쌈쌈하게 해야 된다. 30에서 35도 사이입니다. 자, 문제가 성형 후에 철판에 반죽을 놓을 때 철판 온도는 이렇게 물어도 쌈쌈한 온도 30에서 35도 사이인 32도 찾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팬닝 시에 팬의 온도는 30에서 35도, 철판에 반죽 놓을 때 철판 온도다 32도 찾으시면 됩니다. 옐로우 케이크의 반죽 온도는 22에서 24도입니다. 옐로우 케이크 반죽 온도 22에서 24도다. 옐로우 케이크는 둘둘. 옐로우 케이크의 반죽 온도는 둘둘이 반죽한다. 22에서 24도. 설탕은 사용량이 증가하면 반죽의 흡수량이 감소됩니다. 설탕 사용량 5% 증가할 때마다 반죽 흡수량은 1% 감소합니다. 공기, 열, 수분은 튀김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죠. 하지만 토코페롤은 기름의 산화를 오히려 방지한다. 그래서 다음 중 튀김 품질 저하 원인이 아닌 것은 했을 때 공기, 열, 수분은 맞고 토코페롤은 아닙니다.
어린 생지로 만든 제품은 부피가 작고 속이 거칠고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자, 어린 생지는 반죽 시간을 짧게 해서 제대로 반죽이 되지 않고 고른 배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언더믹싱인데요. 이 언더믹싱돼서 고른 배합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어린 생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린 생지로 만든 제품은 배합이 잘 되지 않았으니까 발효도 적게 되겠죠. 부피가 작고 속결은 거칠고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망했다. 자, 호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스트가 죽는 시점과 비슷한 온도인데요. 약 60도 부근입니다. 약 60도부터 호화가 시작되고 이스트가 죽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60도. 자, 발효, 가스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스트의 양, 소금의 양, 반죽 pH, 반죽 온도, 설탕 양입니다. 발효, 가스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스트 양, 소금 양, 반죽 pH, 반죽 온도, 설탕 양이고 유지의 양과는 발효와 관련성이 적습니다. 다음 중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유지의 양 찾습니다. 이스트의 양, 소금 양, 반죽 pH, 반죽 온도, 설탕 양은 발효에 영향 주는 요소다. 유지의 양은 아니다. 기억해 두십니다. 비상반죽법은 발효 시간을 단축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믹싱 시간은 길게 하고 발효를 짧게 하는 겁니다. 발효를 짧게 하는 게 비상반죽법이다. 비상반죽법은 믹싱 시간은 길게, 발효 시간은 짧게 한다. 자, 반죽 무게를 구하는 공식은 틀나비입니다. 틀나비. 틀 부피 나누기 비용적이다. 틀나비. 반죽 무게는 틀 부피 나누기 비용적으로 구합니다. 도넛 설탕의 아이싱 온도는 40도 전후입니다. 도넛 설탕을 아이싱하는 온도는 40도 전후다. 도넛이 기름을 머금고 있는 양, 흡유량이 높았을 때 그 원인으로는 설탕량이 많은 고율 배합 제품이 원인입니다. 튀김 시간이 짧다? 오히려 기름을 적게 머금겠죠? 온도가 높다? 마찬가지입니다. 휴지 시간이 짧다? 모두 흡유량이 높을 때 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율 배합 제품일 경우 저율 배합보다 흡유량이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 빵 반죽의 냉동은 급속하게 해야 되고 해동은 완만하게 해야 됩니다. 급속 냉동, 완만 해동이다. 자, 급속 냉동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0도 부근을 얘기하고요. 해동이다, 냉장으로 0도에서 5도 사이에서 완만하게 해동합니다. 자, 냉동 반죽법이다. 냉동 온도는 마이너스 40도. 자, 여기서 저장 온도는 일반적인 냉동실 온도 영하 25에서 영하 18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냉동 반죽법의 온도가 바르게 짝져진 것은 했을 때 냉동 온도는 영하 40도, 저장 온도는 영하 25도에서 영하 18도다. 요 범위에서 이스트와 글루텐의 손상이 최소화되겠습니다. 정통 불란서 빵이다. 2차 발효실의 상대 습도는 75에서 80도입니다. 정통 불란서 빵은 2차 발효실의 상대 습도를 다른 종류에 비해서 약간 낮게 75에서 80%로 둔다. 자, 오버베이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구운 것이다. 오버베이킹은 오버에서 구운 거죠. 짧은 시간 틀렸다. 자,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자, 이건 맞습니다. 오버베이킹하면 노화가 빠르다. 수분 함량이 많다? 수분 함량이 적어지겠죠. 가라앉기 쉽다, 주저앉기 쉽다 이런 뜻일 텐데요. 이건 언더베이킹 때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향신료 중에 잎을 건조시켰다? 오레가노. 잎을 건조시키니까 와, 오래간다, 오래가. 오레가노, 잎을 건조시킨 거고요. 계피는 녹나무과 상록수의 껍질입니다. 계피는 껍질, 계피는 껍질. 육두구 껍질은 메이스고요. 메이스도 껍질입니다. 육두구의 열매는 넛맥입니다. 열매, 넛맥. 자, 로 마지펜. 로는 생이란 뜻이죠. 로 마지펜에서 아몬드와 설탕의 혼합 비율은 아몬드 2에 설탕 1입니다. 2대 1이다. 로 마지펜에서 아몬드와 설탕의 비율은 설탕보다 아몬드를 2배로 넣죠. 아몬드 2, 설탕 1로 넣어서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 상태의 반죽이 로 마지펜입니다. 자, 도넛의 발한 제거법. 땀 한자죠? 땀이 나는 걸 제거한다. 자, 발한 현상은 설탕이나 글레이즈가 이 도넛의 수분에 녹아서 시럽처럼 변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발한이 일어나지 않게 발한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름을 충분히 예열해야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짧게 튀겨야 흡유량을 줄이면서 발한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설탕을 많이 묻히고 결착력이 있는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도넛의 설탕이나 글레이즈가 수분에 녹아서 시럽처럼 끈끈하게 변해서 땀을 흘리는 것 같은 발한을 제거하려면 기름을 충분히 예열하고 설탕을 많이 묻히고 결착력 있는 기름을 사용한다. 자, 제빵의 관능평가 항목으로는 조직, 기공, 속색깔 등 제품 내부적 특성이 있고요. 부피, 균형, 껍질색 등 제품 외부적 특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관능평가 항목 중에 내부적 특성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기공, 속색깔은 내부적 특성, 부피, 균형, 껍질색은 외부적 특성이다. 그 밖에 향, 촉감, 맛도 관능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입안 감촉은 관능평가 항목 아닙니다. 촉감과 맛 이렇게 따로는 관능평가 항목이 돼도 입안에서의 촉감, 혀끝의 촉감이다. 자, 이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생 이스트의 일반적인 저장 온도는 자, 냉장 온도 0에서 5도의 냉장 온도로 보관해서 휴면 상태로 둔다. 자, 생 이스트의 일반적인 저장 온도는 냉장 온도인 0에서 5도로 휴면 상태로 보관한다. 냉동 반죽의 2차 발효 시에 항상 냉장 해동 후에 2차 발효실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냉장 해동이라면 냉장고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 두는 걸 말해요. 냉동 반죽의 2차 발효는 냉장 해동, 냉장고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을 둔 후에 2차 발효실로 가는데 이 2차 발효실의 조건은 온도는 30에서 33도, 상대 습도는 80%다. 자, 다음 중 냉동 반죽의 2차 발효 조건을 찾아라. 냉장고에서 15에서 16시간을 둔 후에 30에서 33도, 상대 습도 80%의 2차 발효실에서 발효를 시킨다. 자, 다크 초콜릿의 템퍼링 시에 맨 처음 녹이는 공정의 온도 범위는 40에서 50도입니다. 다크 초콜릿의 템퍼링 시에 맨 처음 녹이는 공정의 온도 범위는 40에서 50도다. 자, 반죽법 중에 유지와 설탕을 먼저 섞는 방법으로 부피를 우선한다. 부피를 우선한다. 무슨 반죽이죠? 크림법입니다. 자, 크림법은 부피를 우선한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반죽법 중 유지와 설탕을 먼저 섞고 부피를 우선으로 한다. 크림법 찾으셔야 됩니다. 찜을 이용한 제품이 아닌 것은 찜 케이크, 찜이죠. 중화만두, 찜 제품입니다. 호빵도 찜 제품. 하지만 소프트롤은 찜 아니죠. 껍데기에 구멍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이죠? 파이 굽기 중에 껍데기에 구멍이 없으면 안에 있는 과일 충전물이 끓어 넘칩니다. 껍데기에 구멍 없다? 과일 충전물 끓어 넘친다. 자, 그 밖에 과일 충전물이 또 끓어 넘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배합이 부정확했다. 껍질 수분이 과다하다. 껍질이 너무 얇다. 터지면서 끓어 넘치겠죠? 충전물 온도가 너무 높다. 끓어 넘칩니다. 자, 파이 굽기 시에 충전물이 끓어 넘치는 원인에는 껍데기에 구멍이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배합이 부정확하다. 껍질 수분이 과다하다. 껍질이 너무 얇거나 충전물 온도가 너무 높다. 충전물이 끓어 넘칩니다. 자, 밀가루를 재분한 직후에는 밀가루가 숙성되지 않았겠죠?
이 숙성되지 않은 밀가루의 특징을 살펴보면 pH는 6.1에서 6.2입니다. 보통 숙성된 밀가루가 5.8에서 5.9이기 때문에 재분 직후 숙성하지 않은 밀가루는 pH가 약간 높다. 6.1에서 6.2가 됩니다. 그리고 효소작용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지용석 색소인 카로티노이드계 크산토필 때문에 색상은 노란색을 띱니다. pH 6.1에서 6.2, 효소작용 활발하고 카로티노이드계 크산토필 때문에 노란색을 띠는 것이 재분 직후 숙성하지 않은 밀가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효소작용으로 환원성 물질이 산화돼서 반죽의 글루텐 파괴를 막아준다? 자, 이건 숙성된 밀가루의 특징이에요. 재분 직후 밀가루를 그냥 자연 숙성을 시켜도 pH 농도가 약간 낮아지고 효소작용이 활발해져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탈색이 진행되는 그런 산화 과정이 바로 숙성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효소류의 작용으로 환원성 물질이 산화돼서 반죽의 글루텐 파괴를 막아주고 발효를 촉진시킨다. 오히려 글루텐 질이 좋아져서 반죽의 흡수성도 좋아지는 그런 밀가루가 되는데 그건 숙성된 밀가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죽의 글루텐 파괴를 막아주는 건 숙성되지 않은 밀가루의 특징이 아니다. 가소성 유지 제품, 쇼트닝, 마가린, 버터 등이 해당되겠죠. 가소성 유지 제품은 상온에서 고영질 함량이 20에서 30%입니다. 가소성 유지 제품, 쇼트닝, 마가린, 버터 등의 고영질 함량은 20에서 30%다. 바게트 배합률에서 비타민C를 30ppm 사용 시에 이를 퍼센트로 바꾸면 자, ppm을 퍼센트로 바꾸는 거죠. 자, 먼저 ppm은 100만분의 1 단위입니다. 100만분의 1 단위다. 그리고 퍼센트는 100분율이죠. 100분의 1 단위다. 이 ppm과 퍼센트의 차이는 퍼센트가 10,000배 큰 단위입니다. 0 2개 지우면 0이 4개죠. 자, ppm이 10,000배 적은 단위이기 때문에 서로 바꾸려면 0 4개를 붙이거나 떼주면 된다. 자, ppm에서 퍼센트로 가려면 0 4개를 떼야 되겠죠? 자, 점을 찍어보면 여기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30ppm은 0.003%가 됩니다. 자, 30ppm에서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여기에 점을 찍으면 0, 0 적어주고 0.003이 되겠죠. 자, 반대로 0.003에서 요걸 ppm으로 바꾸면 자, 점이 뒤로 4칸 가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되면서 0 붙여주면 30ppm이 된다. 자, 0 4개 차이다. 점이 4칸 이동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ppm은 100만분의 1이다. 쿠키 포장지는 공기가 통하면 안 됩니다. 통기성이 없어야 된다. 공기가 통하면 딱딱해지겠죠? 쿠키 포장지는 밀봉해야 된다. 공기가 통하면 안 된다. 통기성이 있어서 안 된다. 자, 열원이 찜 수증기다 했을 때 이는 대류 방식을 뜻합니다. 찜 수증기는 대류 방식을 이용한 거다. 전도 복사 아니고 위아래 공기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가열되는 대류 방식에 의한 것이 찜 수증기입니다. 숏브레드 쿠키를 만들 때는 반죽을 차갑게 하면 성형이 쉽습니다. 숏브레드 쿠키를 만들 때는 반죽을 차게 한다. 반죽을 차갑게 한다. 숏브레드 쿠키. 스펀지 젤리롤의 겉면이 터진다면 설탕 일부를 물엿으로 대체하고 팽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계란 노른자도 감소하면 스펀지 젤리롤 겉면 터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죽 비중을 높인다? 틀렸습니다. 자, 반죽 비중을 높이면 오히려 무게가 증가해서 무겁고 단단해져서 겉면이 터질 확률이 더 높아져요. 스펀지 젤리롤 겉면 터진다면 설탕 일부를 물엿으로 대체하거나 팽창제, 계란 노른자 사용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빵류 제조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